네, 오는 5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 되는 날이죠. 유례없는 이번 사고, 정말 이거는 인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의 정말 끔찍한 재앙인데, 우리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이나 지났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한 것도 없고, 책임자 처벌한 것도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했는지 궁금하게 남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외국과 어떻게든지 돌아보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외국으로 갑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이신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방송에서 보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게 좀 초췌해지셨네요. 정말 그 사이에. 예.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제가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직접 자리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뭐 진행되는 동안에 너무 힘드시면 답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참사 발생 100일이 이번 주말인데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전반적인 거 여쭤볼게요. 예, 바쁘게 지냈죠. 보통 사람으로서 지내다가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이 국회도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저희가 녹사평에서 아이들을 추모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 있나, 왜 저 아이들이 저의 영정 속에 들어가 있나.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낮에는 육아협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면서 다녔고요. 밤에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새벽까지 울고. 저희 단톡방에 205분이 들어와 계신데 새벽 2시, 3시까지도요. 다들 잠을 못 주무세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매일 생활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아이들 위한 진상규명 활동, 육아의 활동을 하러 다니고, 국회라든가 녹사평, 뭐 광화문 다니고요. 저녁에 들어와서는 다시 또, 근데 저녁에 솔직히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기도 힘들고, 또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눈 뜨는 게 또 싫고. 아이고. 네. 너무 저도 막 눈물이 나는 좀 지경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뭐라고 말을 할 데도 없고 답답하고, 전체적으로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순간순간 네. 매번 하실 것 같고, 나라가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고, 원망스럽다가도 우리 애만 살아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해드리라 이런 마음이 또 마음속에 막 그렇습니다. 들고.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세월호 때도 너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는 게 없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동안에 국정조사도 있었고요. 네. 경찰 특수본 수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조사나 특수본 수사 결과를 받아들고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결과물을 받아보고는 청문회 때 이상민 거짓말하는 거 보고, 누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고, 네. 박희영이가 그때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안 하고 대통령에 대한 전단지, 나쁘게 욕한 전단지 수거하라는 명령 내렸다, 이런 얘기나 듣고 앉았고. 네. 도대체 나라가 나라냐, 내가 나라에 세금을 왜 냈느냐, 이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려는 책임과 의무라는 걸 알고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 특수본 수사도 윗대가리들은 다 살아남고 밑에 사람들만 꼬리 잘리게 해가지고 면피하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행동들을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모르는, 그건 이제 우리들이 언론을 통해서 안 거고, 우리들이 모르는 실질적인 뭐 해결책이라든가 진척이 있었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거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모르시는 거는 왜. 저희 유가족들은 뭐 마찬가지겠지만 6시 34분부터 112 신고가 빗발쳤을 때, 그때만 뭐 제대로 경찰관 뭐 10명만이라도
가서 상황 통제만 했었어도 분명히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는 왜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다 돌려보냈는지, 그리고 그 경찰관들이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상부에 위에 보고를 했는데 위에서 마약 수사 중이니까 니들이 거기 있으면은 마약 사범들이 안 오니까, 마약 운송책들이 안 오니까 거기 있지 마. 그 T자골목 그쪽에 사법 경찰관들이 20명 정도 그 위쪽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그 사법 경찰관들은 무엇을 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또 왜 상황 종료를 시키지 않고 일반 시민들조차 압사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왜 방치를 했는지, 그리고 뭐 말씀을 하셨지만 112 신고 상황실장 그 유민진 씨죠. 그분 또한 뭐 답이 없다라고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상민 장관은 마찬가지고요. 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골든타임이 뭐 자기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뭐 4분 5분 참사 이후 4분 5분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저희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11시 40분까지 맥이 있었습니다. 네. 제 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11시 17분에 인지를 했다고 해서 자기는 골든타임이 다 지난 상태에서 인지를 해서 책임이 없다? 그러면은 모든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참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모든 공무원이 다 늦게 재난 알아야 안전, 되겠네. 예, 총괄을 하는 사람들이 다 늦게 알았다고 하면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퇴근하면 전화 다 꺼놓고 그러면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유기 아닙니까? 몰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니 우리가 지적하는 건 두 가지 점이죠. 물론 늦게 알아서 그 이후에 대처 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늦게 알고 모르고 떠나가지고 그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을 왜 안 만들어놨나,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놓고 우리는 늦게 알아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책임을 지냐, 이렇게 나오는 그 자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게 사람 한 명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사람이 아예 공정과 상식이란 단어 자체를 국어 사전에서 빼버린 건지 머릿속에서 빼버린 건지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일단 6시 반 정도에 이제 처음 그 신고가 왔을 때도 원래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네. 갔었다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는 정복 입고 돌아다니면 마약 사범들이 마약 거래를 안 할 테니까 니네 빠져라. 사복 입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마약 사범들이 움직이는 걸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실제 정복 입은 사람들을 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네, 생각이 우리들 안 생각하기에는.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복 입은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효과는 뭐 마약 사범이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마약 때문에 문제됐다는 걸 들은 적은 없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 저기 정복 입은 경찰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앙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상식적인 수준이거든요. 예, 상식이죠. 경찰 뭐 그래도 경험이 있는 경찰이라고 치면은 그렇죠. 그런 골목에서는 분명히 일방통행을 시키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만 했어도 그렇죠. 큰 사고 위험이 없었고. 아니, 거기는 그런 종류의 네. 뭐 축제도 많이 해본 동네고 뭐 해마다 그런 걸 많이 해봤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원래 그런 행사를 잘 치르고 문제 없이 진행됐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 그것만 제대로 해줬어도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지금 승용조 님께서 조승영 님인가 봐요. 12구 사태는 용산 이전의 나비 효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드래곤 님, 그 많은 희생자를 내고도 책임을 지거나 죄의식이 전혀 없는 현 정부, 주권자인 국민이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다사님은 너무 화나셔가지고요.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숨 쉬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네요. 자, 이 얘기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유가족이 지금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6가지였습니다. 네.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달라.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을 희생시킨 150명, 16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 대통령 미안하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우리도 좀 알고 싶다. 내용이 네. 어떻게 됐는지.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피해자들끼리 얘기 좀 하게 좀 해달라. 인도적으로 우리를 좀 대해달라.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조치. 우리가 아이들을 잊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달라.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좀 대책을 내달라. 이거 되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6가지를 왜 요구하는 겁니까? 정부가 안 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안 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서 이런 정부는 의무고 저희는 당연히 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저희가 12월 16일 날 대통령실에 요 문건을 전달했죠. 예, 전달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또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것도 그 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행안부 통해서 전달받았는데요. 뭐 특수본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잘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대통령 사과라는 그거는 전혀 뭐 언급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추모관은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예, 소통을 하면 될 겁니다라고 그쪽에서는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2차 가해 계속 해오고 있다. 악플이 너무 심하다면서요? 뭐 정치인들서부터 네. 예, 일부 국민들까지 너무 심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특히 저희 지안이나 이제 저희 지안이 엄마나 저에 대한 저희는 거의 보지를 않는데 가끔 봐요. 가끔 보지 보면은 마세요. 네. 예, 충격적인 말들이 많고 그리고 지안이에 대한 가짜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지안이가 뭐 현재 살아있다서부터 어머, 그런 말까지 나옵니까? 네. 가짜다. 사람들도 아니네. 예, 예, 별의별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은 그나마 이제는 먼저 국민의 국정조사 그 원대 복귀하라는 네네. 이제 그때 제가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정치인들 쪽에서 하는 2차 가해성 발언은 이제 좀 줄어든 편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네이버에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들은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만큼 그리고 저희 녹사평 분향소 앞에 있는 신자유연대 쪽 그분들 또한 네. 뭐 종교 행사를 하든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든 그쪽에서는 어떤 아주머니도 계시고 다 계신데 너무 심한 말들을 하세요. 니들 이제 그만해라서부터 시체발에서부터 다 말씀을 하시지만 신자유연대 그쪽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다. 동네 아줌마다. 그런 식으로만 지금 치벼버리니까요. 이게 정부에 경찰에다가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고 용산구청, 서울시청, 경찰청에 요청을 했지만 분명히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종이 한 장 딱 써서 보내왔는데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플랜카드 정면에 붙어있는 플랜카드 하나조차 이것만 하나만 제거해 줘라. 이것만이라도. 그것조차도 안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사람을 진짜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군요. 이 집단이. 이상민 장관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가 예 도둑조문 오셨다가 그냥 가셨죠. 네네. 그때도 신자유연대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초청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악수를 하고 가요? 네. 그 나쁜 사람들을? 그리고 얼마 전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예 분향소에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시면서 이제 그쪽에 또 그 신자유연대 김상진 씨하고 하이파이브식으로 예 평소에 알고 잘 지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어쩐 일이십니까 하면서 또 악수하고 야, 그런 모습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거꾸로 서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이 오셨을 때 그래도 당신은 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탤런트구나. 쇼를 너무 잘하는구나. 네. 국회에서도 그렇게 쇼를 하시더니만 녹사평에 오셔서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저를
위로하는 듯 하더니 가시면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보고서 아,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상식이 있는 건지 이게 상식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다 부끄러운데 제가 안 그래도 이상민 장관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뭐 대통령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를 아무리 해도 대통령실이 묵묵부답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밤샘 토론을 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탄핵안을 제대로 발의도 못하고 의원총회에서 이게 지금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역풍 불 수도 있다. 오히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탄핵을 하기 좀 곤란하지 않겠냐면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제가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런 종류의 것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장관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법적 정치적 일을 다 떠나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인데 이 일을 하는 것마저도 민주당에서도 그거 나중에 역풍 불 수 있어서 우리 못하겠는데 이런 말이 지금 나온다는 걸 들으시면 이제 다 들으셨잖아요. 되게 막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위로해주고 생각해주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구나. 네. 정치인들은 야당이면 야당답게, 여당이면 여당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당이 정부가 국민들을 살 수 없게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정부에서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미적거리면은 당연히 야당에서 앞뒤 안 가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도대체 자기들 당량만 따지는 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할 때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도 그때도 이상민 장관이 핵심이었죠. 해임 결의안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서 국정조사 여당과 하느니 마느니 실갱이를 하더니만 또 이거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이 아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 아닙니까? 네. 사람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들도 많이 했고 그렇죠. 행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상민 장관은 혼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국민의 안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국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내무부 네. 장관이죠. 이런 사람이 집안으로 따지면 엄마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대로 앉혀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도저히 이해가 안 이해가 가고 안 가죠. 야당 의원들조차도 생각이 다 틀려 먹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사람을 그냥 두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만 결국 못 만나셨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젠가요? 그 유가족분들을 만나가지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한번 검토해보겠다. 또 100일 국회 추모제에 대한 참석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네. 답변을 제대로 좀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는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영 원내대표는 뭐 여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다라고 결과가 만족스럽다라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대요?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게 궁금하고 아이들 몸에 다 왜 빨개 벗겨서 그렇게 그 유가족이 먼저 보기 전에 다 벗겨놓고 그리고 아이들 몸에 일부 애들은 칼자국도 있었고 휴대폰이 유심칩이 빠져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휴대폰을 바로 용산 경찰서에서 주지 않고 2, 3일 뒤에
받은 분 계시고. 그러니까 뭐 마약 거래 같은 거 혹시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가 먼저 확인해야 된다. 네. 이런 거였잖아요. 마약이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그러니까 부검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뭐 주사 바늘 같은 거 찾아야 되고 핸드폰으로 무슨 거래 내역 같은 거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네가 먼저 아이들 이렇게 모욕을 주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네. 아 그러면 저기 좋다 이해 간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단지 그 야당에서 초안을 법안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작성을 해 오면 그거를 보고서 자기들도 협조를 하겠다. 단지 그 특별법 제정을 하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에 강제성이 부여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근데 강제성이 부여된다고 치면은 자기는 조금 협조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성이 부여되면 왜 협조를 못하죠?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강제성이 부여돼야 된다. 네.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부 기관에 자료 요청을 했고 특수본에 CCTV 확보한 걸 좀 보여달라는 그런 거 다 했는데 불구하고 수사 중이다라는 이유로 CCTV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다른 서울시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그런 네. 쪽도 대통령실도 그렇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진상조사 기구를 갖다가 뭐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를 한다고 해도 아무 자료 소용이 제출을 없어요. 받지 못하면 네, 강제적으로 예. 그걸 안 하면 그냥 협조 안 해주면 끝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강제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형사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람들은 특검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15일 날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보고 회의를 해보겠다. 이제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원래는 주관을 갖다가 그 생명포럼에서 주관을 썼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위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주관을 하는 거로 하고요. 네. 여당 야당 일단 모두 참석하는 거로. 일단 그냥 아쉽지만 조금씩 전진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되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네요.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가 사실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추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좀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해야 되고 그바로 이제 광화문 광장 그래서 사용을 좀 요청을 했던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이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로는 뭐 그날 KBS가 아침에 사용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해놨다. 또 오후에는 뭐 다른 단체에서 뭘 해놨다. 그래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광화문 광장 남측 6조 마당과 놀이마당에서 KBS의 방송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건 11시까지니까 우리가 오후에 하겠다는데 왜 이게 겹치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일단 그 광화문의 3개 차로를 그 집회 시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단지 지금 인파가 몰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광화문 광장 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허가 요청을 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까지도 며칠 전까지도 빨리 만나자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자 그러던 분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 바뀐 거예요? 네, 그러던 분이 갑자기 이게 태도를 바꾸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민대책위하고 이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유가족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대책위와 민변과 만나고 있느냐, 왜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느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내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김정은이가 시장님한테 손을 내밀면 잡을 겁니까? 안 잡을 겁니까? 예. 양심적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잡습니다.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시민대책위에서 저희들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은 저희 유가족 절반 이상은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그 당시에 왜 서울시에서 아니면은 뭐 신자유연대든 왜 정부 여당이든 우리 유가족을 손들을 아무도 안 잡아줬어요. 아무도 안 잡아주셨어요. 지금도 안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뭐 앞뒤 다 잘라버리고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민변 대리인아닙니까 지금 민변이. 네, 그래서 민변에, 예. 모든 경우는 저희 대리인을 통해서 예, 소통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직접 해라. 하시라. 나한테 직접 해라. 네. 예. 그러더니 직접 하면서 뭐 쇼 아닌 쇼를 또 하신 거죠. 저희가 아무래도 아마추어다 보니까. 네. 겉으로는 만나자 뭐 이거 여기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떠냐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언론에다가는 지금 이렇게 계속 잘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상 만나자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기다려보자. 그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하시던 분이 왜 만나자고 하니까 뒤로 빼고 광화문 광장 분명히 사용되고 KBS에서 예,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건데. 네, 다 해결됐죠. 예. 그런데도 안 된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혹은 모니터링 하시는 분 있으시면 KBS에서 먼저 사용 요청을 해놨으나 협조를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은 유가족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좀 대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족분을 대표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좀 대표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 얘기하시면 네, 저희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0월 29일 이전까지는 진짜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왜 정부에서 반정부 단체처럼 저희들을 왜 외면하십니까? 저희들은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죄밖에 없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동안 다 살아왔고 세금 내라면 세금 냈고 교통범칙금 내라면 다 냈습니다. 근데 왜 저희들한테 이렇게까지 모지게 구십니까? 그리고 과연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녹사평에서 이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지금 유가족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 다 능력이 있었어요. 보니까 159명 하나가 다 능력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태원에 왜 갔느냐를 묻지 마시고 왜 이태원 갔다가 왜 못 돌아왔는지를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경찰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하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습니까? 12월 29일 이태원에서 그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이 지금 진상규명을 원하는 것도 그 이유이고 특수본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같이 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유가족이 하는 말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왜 이태원에 갔냐를 물어보지 말고 이태원에 갔다가 왜 못 돌아왔느냐를 물어봐 달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 국가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냐? 똑같은 국민이다. 우리는 그동안 당신들을 지지하고 믿어왔던
밖에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경수님께서요. 부모님들 마음이 이미 까맣게 타버린 숯덩이가 돼버렸을 텐데 숨도 못 쉴 만큼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정부 여당 내부 충질 없애고 좀 진흙탕 싸움질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제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배동훈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 단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애원하지 마세요. 부탁하지 마세요. 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짓밟을 뿐입니다.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더욱 당차게 권리 주장을 해주십시오. 힘내세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가족 대표 이종철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종철님의 얘기가요. 오늘은 이종철 개인의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 사고라고 하는 건 언제 닥칠지 모르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은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시금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행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